멀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영진 부회장의 독설로 유통가가 시끄럽습니다. 롯데뿐만 아니라 쿠팡, 네이버까지 가세한 유통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이마트 얘기, 대형마트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이마트가 최근에 쿠팡이랑 비교되잖아요.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이마트는 그만큼 안 됐고 뭐 있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마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마트가 사실 지난해에 코로나에 좀 방어적인 업태로 부각을 받으면서 좋았었고, 그리고 또 온라인 식료품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다들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분야고, 온라인 쇼핑 내에서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난해에 너무 잘했기 때문이고, 야구단에 대한 비용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운영하는 비용들. 보통 NC소프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4분기에 우승을 하면은 상금이 나가고 그리고 FA 시장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오려면 또 돈을 또 써야 되고 그래서 보통 4분기 때 그런 비용들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도 지금 정영진 부회장님 하시는 거 보면 약간 우승하고 싶어 하시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4분기 때 만약 우승했다 그러면은 뭐 이마트 세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부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작년에 베이스가 높은 거랑 더불어서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마트 본업으로 봤을 때는 이마트 할인점이랑 그다음 트레이더스랑 그다음에 전문점이 이제 노브랜드 전문점이랑 뭐 일렉트로마트 이런 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좋아요. 지금 320개 점포 남은 것 중에 85%가 노브랜드 점포만 남았어요. 노브랜드 점포는 흑자를 내고 있는 점포들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1분기 때 전문점 쪽 손실이 250억이었기 때문에 이 폐점을 하면서 많이 줄여왔었는데 4분기 때 영업 손실이 한 50억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이제 손실 부담이 덜한 거죠. 그래서 본업 쪽은 괜찮은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야구단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조선호텔이 자회사거든요. 신세계 조선호텔. 근데 이쪽도 아시겠지만 출점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주도도 열었고 그리고 또 판교점에도 열었고 그리고 그 과거 르네상스 호텔 자리에 지금 뭐 팰리스 조선 뭐 이런 거 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분기별로는 좀 손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영진 부회장이 또 클럽하우스에 나와서 롯데랑 이렇게 도발을 하셨는데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저희도 봤을 때 이거 조금 그렇다. 이건 잘라야겠다. 이마트 주주들 입장에서는 SSG가 우승하면 그렇게 반길 일은 아니네요. 주가 입장에서 보면. 주가 입장에서는 약간 글쎄요. 세일을 할지는 안 할지는 뭐 그거는 이마트의 판단이지만 근데 보통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니까. 4분기 때.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 우승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들 여기 SSG 팬이 안 계시군요. 우승할 가능성은 없다고 나오고. 쿠팡 주가는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100조라는 밸류를 바꾸서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계속 뒤집어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5조 원 가량의 이제 자금을 조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할까를 보시면은 올해 1월달에 택배 사업자 라이센스 받았기 때문에 차량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쿡페이도 지난해 3월달에 분사를 해서 페이먼트 쪽도 좀 강화를 할 것 같고 더불어서 쿠팡 이츠도 지금 작년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이쪽에 힘을 많이 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주목을 하는 거는 싱가포르 진출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주였죠. 쿠팡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싱가포르에서 지금 리테일 쪽 헤드랑 오퍼레이션 쪽 헤드랑 로지스틱스 쪽 헤드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도 그렇고 뭐 소싱하는 쪽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당하실 임원분을 뽑고 있는 건데 사실 작년에 쿠팡이 이제 여름에 싱가포르 OTT 업체 훅이라고 하나 인수하면서 12월 달에 이제 쿠팡 플레이를 내놨다 보니까 이거
쿠팡 플레이 하려고 OTT 업체 했나 보다 했는데 동남아 진출까지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일단은 인원을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동남아 시장도 굉장히 저희가 이커머스의 불모지이고 네. 향후에 이제 엄청 커질 시장으로 보는 지역이라서 저는 거의 동남아 이커머스 업체들을 보고 있으면 과거 2014년도에 알리바바 상장했을 때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도 아직까지 인터넷 쇼핑 침투율이 뭐 10% 언더이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모바일 보급률은 굉장히 높아요. 네. 더불어서 인구도 한 거의 6억 넘기 때문에 다 합쳤을 때 굉장히 풍부한 인구를 갖고 있고 해서 향후에 다들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쿠팡이 그거를 지금 다 인지를 하고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가를 좀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 중에 하나에서 뭔가 치고 나간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쿠팡 주식 많이 샀거든요. 많이 사셨어요? 네,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택배 사업자가 됐다라는 거는 네. 쿠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지금 쿠팡이 로켓 배송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시면은 다 하얀색 번호판이에요. 네. 보셨어요, 혹시? 번호판을 안 보고 이제 쿠팡 써 있는 쿠팡 써 있는 거. 광고만 보니. 예. 네, 근데 저희가 원래 이 운송이라는 걸 하려면은 노란색 번호판을 써야 되거든요. 네, 택배 예. 회사들은. 근데 왜 쿠팡은 이제 하얀색 번호판이냐 이렇게 봤을 때 법적으로 택배라는 게 1번이 타인의 물건을 2번이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쿠팡이 지금 로켓 배송하고 있는 물품들은 다 쿠팡이 직접 다 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고요. 그 로켓 배송이 공짜다 보니까 이게 유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택배가 아니다. 그래서 노란색 번호판이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얀색 번호판으로 운송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쿠팡 홈페이지 가가지고 보시면은 로켓 배송이라고 딱지가 붙어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게 쿠팡이 다 직접 사입한 품목들이고요. 그게 아닌 거는 그냥 판매자들이 입점해가지고 판매하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길 배송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쿠팡이 로켓 배송 때문에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좀 높여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송에 대한 그런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입점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물건까지 이길 배송을 하려는 움직임이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타인 물건이니까 이제 노란색 번호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몇 년 전에 쿠팡이 받았다가 지금 너무 해결해야 될 게 많고 지금 우리 물량으로도 많이 힘들다라고 해서 반납했다가요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란색 번호판을 발급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쿠팡 내에서 이길 배송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의 개수가 훨씬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 매출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 내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배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매출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 로켓 배송으로 다루고 있는 직접 사입해가지고 다루고 있는 물건 개수가 한 600만 개 되거든요. 네, 맞네요. 근데 쿠팡이 전체, 그러니까 입점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물건까지 합해갖고 다루는 물건이 2억 개 정도 되거든요. 사실 맥스로 봤을 때 2억 개 정도의 물량이 다 로켓 배송 가능하면은 매출에 엄청 도움 되겠죠. 쿠팡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쿠팡 이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요기요를 또 누가 가져가는지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5조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쪽에 지원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그 인력 풀이 그 리텐션, 그러니까 그분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이츠 입장에서도 그런 이륜차 인력들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그렇게 마치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배달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네이버도 뛰어든다고 했거든요. 네. 그 네이버도 비중이 크죠? 일단 결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19년도에 네이버가 1등을 했었고요. 사실 이 플랫폼 업체들이 커머스를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때가 2018년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갑자기 이 공격이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2월 달에 특가 창고라고 생필품 할인하는 플랫폼을 내놨고요.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라고 뭐 뱅앤 올uf슨이나 아니면 구찌 같은 그런 유명 브랜드들 판매하는 플랫폼들도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장보기 서비스를 대형마트를 손잡고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대입을 시켜보시면은 특가 창고하고 장보기는 대형마트랑 붙겠다는 거고요.
브랜드 스토어는 백화점인 네. 거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홈쇼핑인 거죠. 그래서 유통의 지금 전 분야에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했던 게 지금 스마트 스토어 셀러분들, 그러니까 입점해서 판매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을 좀 많이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풀필먼트 스타트업들도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동안에 그 소상공인분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셀러분들 주문하시면 하루 만에 안 오는 이유가 저랑 계약을 한 택배 기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걸 집하려 한 다음에 그거를 허브 터미널 가가지고 분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버뮤다 옥천지대 뭐 이런 예. 자기 택배 보다 보면 어딨나 그쵸? 이렇게 보다 보면 알 수 있죠. 예, 제가 마포에 살고 셀러가 공덕에 사는데 꼭 이천 뭐 곤지암을 갔다 오잖아요. 오더라고요. 예, 예.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게 배송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이제 네이버가 투자를 많이 해왔죠. 지난해부터. 저희도 네이버는 사실 이커머스 특히 이제 전체 유통업 봤을 때 만만치 않은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쪽으로 강화를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온라인 업체들이 오프라인으로 강화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부터 좀 특이 상황은 플랫폼 업체들이 커머스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유통업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커머스 업체들은 플랫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쿠팡도 지금 쿠팡 플레이 내놨죠. 네. 쿠팡 이츠 하고 있지. 쿠팡 페이먼트도 지금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나타나는 그런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교차점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게 플랫폼 예. 업체와 커머스 쪽이 업체들. 예. 두 쪽이 서로 상대방 쪽으로 슬쩍슬쩍 네. 다가가고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모양새군요. 네. 네, 지금까지 이커머스에 대해서 유통 소식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